퇴근 시간 잠실광역환승센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친 승객들은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정류장 앞 전광판에는 자녀 좌석 15라는 숫자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광역버스는 서서 가는 것이 불법이라 자녀 좌석 수만큼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자녀 좌석 15개. 이 정도면 탈 수 있겠네. 승객들은 조용히 속으로 계산하며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빨간 광역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왔습니다. 승객들은 질서 있게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었고 전광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녀 좌석 표시는 10에서 7을 지나 3을 지나고 마지막 줄에 서 있던 김정민 씨는 전광판의 숫자가 1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우 탔다 휴. 정민 씨는 버스에 올라 자녀 좌석을 찾기 위해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광경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좌석에는 커다란 쇼핑백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쇼핑백들은 마치 이 자리가 자신의 차지라는 듯 떡하니 자리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빨간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고 쇼핑백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정민 씨는 차분히 요청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앉아야 하는데요. 짐 좀 치워주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물건인데요. 손대지 마세요. 순간 정민 씨는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지? 그는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승객들은 마치 자신들이 연루되기를 꺼리는 듯 그저 침묵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곧바로 버스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버스기사는 마이크를 켜고 침착하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뒤쪽 좌석에 계신 승객분, 짐을 치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되어 있어 자리가 없으면 다른 승객이 탈 수 없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숨죽이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받지 말아야죠. 왜 제 물건을 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태도에 버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쇼핑백을 자리에 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 승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말이 돼?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나 직접 나서서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까 봐 조심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가씨, 여긴 사람 앉으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짐 좀 치우세요. 그녀는 남성을 힐끗 쳐다보더니 비아냥거리듯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 물건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그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도 있나? 진짜 양심도 없구먼.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제 돈 내고 탄 건데 제 자리잖아요. 제 물건 건드리지 마세요. 버스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와 쇼핑백에 쏠렸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휴, 세상이 왜 이리 됐나. 공공장소에서 기본은 지켜야지. 그 순간 또 다른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항의했습니다. 기사님, 이런 상황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승객들 모두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기사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님,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짐을 치워주시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쇼핑백을 두 팔로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물건이에요. 제가 불편한데 왜 자꾸 뭐라 하시는 거죠? 버스기사의 반복된 요청에도 빨간 모자의 여성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마치 자신의 행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에 불편했던 승객들은 하나둘씩 참았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 때문에 다들 피해를 보는 거잖아.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웅성거림이 커지자 아까부터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중년 남성이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앞쪽에서 걸어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아가씨, 여긴 사람 앉으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짐은 바닥에 두던가 안고 가세요. 지금 아가씨 때문에 이분 혼자 서 있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러나 여성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비꼬듯 대꾸했습니다. 제 물건이에요. 그쪽이 신경 쓸 일 아닌 것 같은데요. 순간 버스 안은 더욱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남성은 화가 난 듯 손을 허리에 얹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당연히 짐을 치워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런 행동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제야 다른 승객들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에 쇼핑백을 놓는 건 좀 아니잖아요. 모두 퇴근길에 힘들게 집에 가는 건데 혼자만 편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성은 승객들의 항의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덜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진짜 웃기네.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건가? 그녀는 전화를 걸더니 통화 상대에게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버스인데 사람들이 자꾸 내 짐 치우라고 난리야. 웃기지 않아. 내가 내 돈 내고 탔는데 말이야. 통화 소리는 버스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고 몇몇은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분노를 참는 듯 했습니다. 결국 버스기사는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짐을 치워주셔야 다른 승객이 앉을 수 있습니다. 출발을 못해서 다른 승객분들께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랭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출발하세요. 왜 저한테만 이래요? 짐 만지지 마세요. 내 물건이잖아요. 기사의 얼굴에는 난감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었던 한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가씨, 이런 행동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혼자만 편하면 다인가요? 이런 경우엔 택시를 타야지. 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이 말에 승객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택시 타고 가세요. 우리 다 같이 힘들게 사는데 왜 혼자만 이기적인 겁니까? 여성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여전히 쇼핑백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기사도 더는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손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짐을 치워주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신고하세요. 신고해도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증명해 보라고요. 이 순간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은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찼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며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버스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빨간 모자의 여성은 여전히 쇼핑백을 움켜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다른 승객들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민폐도 정도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바보로 보이나 봐. 이때 앞줄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에 짐을 놓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성은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진짜 시끄럽네. 내 물건이잖아요. 뭔 상관인데요? 중년 여성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내 물건이면 집에서나 내 자리에 놓든가. 여긴 공공장소야. 공공장소라고.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
여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내 말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진짜 웃기네. 너나 신경 끄세요. 이 언쟁에 한 남성 승객이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가씨, 진짜 양심 좀 챙겨. 다들 당신 때문에 시간 뺏기고 집에 못 가고 있잖아. 혼자만 이렇게 뻔뻔하게 굴면 되겠어? 여성은 이 말을 듣고 더 큰 소리로 반격했습니다. 뻔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내 돈 내고 탄 내 자리인데 왜 다들 난리야? 내 자리긴 뭔 내 자리야. 의자는 사람이 앉으라고 있는 거라고. 짐 놓는 자리가 아니야. 아, 정말 재수 없네. 다들 왜 이래? 뭐, 내가 여기 앉아서 나만 편하자고 했나? 그녀의 태도에 승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짜증을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인간은 그냥 내리게 해야 돼. 택시 타라니까. 진짜 못 봐주겠네. 우리가 무슨 죄냐고. 한 할머님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진짜 왜 이래요? 여기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요? 혼자만 잘났어요? 그러자 빨간 모자의 여성은 눈을 부릅뜨며 대꾸했습니다. 야, 너나 잘해. 내 일에 참견하지 말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 나이 먹었으면 생각을 해. 참견하지 말고. 할머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모두가 불편해지는 공공장소 문제잖아요. 여성은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에휴, 참견 대단하네. 그쪽이나 신경 끄고 조용히 있어. 앞전 화를 냈던 중년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야, 너 지금 크게 할 소리야? 할머님한테 반말짓거리를 하고 있네.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버릇이야? 서로 반말과 욕설이 오가며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버스기사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기사는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님, 지금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짐을 치우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분들께서도 언쟁을 멈추십시오. 모두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빨간 모자의 여성은 오히려 기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고하라고요.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경찰이 와서 말해보라고 하세요. 버스기사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승객들은 이 모습을 보며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짜 경찰 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서 살지? 진짜 기가 막히네. 여성은 그런 승객들을 힐끗 쳐다보며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뭐, 다들 재밌어서 보나 보네. 알아서 해보라고. 몇 분 후 경찰이 대기 중인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올라탔습니다. 여기 문제를 일으킨 승객이 있다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기사와 승객들은 입을 모아 그녀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다가가 짐을 치우고 내릴 것을 명령했지만 여성은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왜 내려야 되는데요? 잘못한 거 없는데. 결국 여성 경찰이 그녀를 강제로 버스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녀가 버스를 나가면서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짜 웃기네. 뭐가 잘못됐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 빨간 모자를 쓴 여성은 경찰에 의해 버스에서 내려졌지만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버스 안에 묵직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승객들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내 물건이잖아. 어떤 이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찾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기사는 승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겠습니다. 기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기사님 잘못은 아니죠. 요즘 저런 사람들이 많으니 참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힘들게 사는데 왜 혼자만 그러는지 참. 한쪽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의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다들 조금씩만 배려하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을 텐데.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승객들 사이에는 조금씩 따뜻한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앞좌석에 앉아있던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자리를 바꿔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고맙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배려하는 게 보기 좋아. 버스기사님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은 기사님을 향해 작은 물병을 건넸습니다. 기사님 수고 많으세요. 이거라도 드시면서 힘내세요. 버스기사님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버스 안의 사건은 끝이 났지만 승객들 모두에게 작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김정민 씨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조금만 배려하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는데 저런 사람이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내가 참을 걸 그랬나? 아까 화내면서도 마음이 좀 찜찜했네. 주변에 앉아있던 한 어르신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젊은이가 화를 내면 젊은이만 속이 더 상하니까. 그래도 오늘 일 덕분에 누군가는 예의의 중요성을 알았을 거야. 정민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참아볼게요. 하지만 오늘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버스는 승객들의 소소한 대화와 함께 조용히 도로를 달리며 어느덧 목적지에 가까워졌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서로 조심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기사에게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고 다른 이들은 내리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없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항상 조심히 다니세요.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저마다의 발걸음으로 흩어졌지만 오늘의 사건은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배려와 예의는 단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을 넘어 모두가 편안해지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공장소는 우리 모두의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배려는 모두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왜 내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편안해질까? 라고 고민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한 적은 없었을까?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배려 덕분에 웃을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공공장소의 기본 예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우리의 사회는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배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재구성해 따뜻하고 공감 가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의 이야기가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